요즘에 영화 호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호프를 개봉 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보게 돼서 이거에 대한 메모를 좀 미리 해놨다가 지금 이제 이 메모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호프의 내용과 해석,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프는 되게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프항이라는 그 마을에 미지의 미지의라고 하면 안 되나?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뭔가 그 마을을 파괴하는 동물 혹은 생명체들을 들에게 쫓기고 그들을 쫓는 그런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줄거리로 이어져서 이제 관객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파괴자들, 침략자들을 잡을 수 있을까? 혹은 그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포인트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캐스팅은 아시다시피 황정민, 조인성, 정우현 배우님 나오셨고요. 그래서 이게 장르 특성을 보면 뭐 액션이다, 스릴러다, 뭐 크리처물이다, SF다 뭐 얘기하는데 정말 장르가 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영화 괴물 볼 때도 느낀 건데 이게 보통 이런 류의 영화들이 CG의 한계나 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밤이라는 배경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둡게 표현해버리면은 약간 CG가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CG를 썼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매끄럽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완전히 대낮에 이렇게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화 괴물처럼 어, 오히려 그걸로 인한 몰입감이 굉장히 끝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좀비 영화 같은 거 볼 때 느끼는 타격감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부서지고 깨지고 날아가고 터지고 할 때, 정말 실감난다. 마치 이제 여기서는 침략자가 마을 주민들을 타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좀비물이라든지 악당들을 물리치는 작품들에서 보는 캬 시원하다 막 이런 타격감은 아니지만 내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실감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앞부분부터 전개가 쭉 됩니다.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그 속도가 마치 그 이야기가 엄청 빠르게 진행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쫓기는, 저도 지금 우리라고 했네요. 그 주인공이 계속 쫓기는 입장 혹은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달리는 속도나 차를 타고 막 따라가는 속도나 이게 너무 빨라서 정말 막 숨찰 정도로 진행되는 그런 앞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뒷부분까지도 쭉 이어지지만 그 호흡을 앞부분에 좀 적응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가 이제 앞에 한 10분, 15분, 20분 가는 동안은 저희 영화를 보면서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 침략자, 괴물의 정체가 대체 뭘까? 어디서 온 놈들일까? 라는 거. 이제 근데 영화가 이 괴물의 정체가 드러나면서부터 혹은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약간 떡밥들이 있죠. 슬로우로 걸어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황정민과 괴물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눈물부터는 약간 관객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몰아내거나 이들로부터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되게 직선적인 감정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저들도 생명체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고 그때부터는 영화의 색깔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화 초장부에는 인간들이 인간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느낌이었다면 그거를 인지하게 된 뒤부터는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에서도 일부러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정민 배우의 대사로 그게 드러나죠. 이게 쟤네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슬로우 씬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관객들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뒷부분 가면은 이게 이 괴물이 외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괴물의 정체가 무엇일까가 궁금증이었는데 괴물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뭔가 해소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왜? 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마음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외계인들이 왜 여기 있을까?
한쪽, 혹은 이거 뭐야? 라는 그 뭔가 뚱딴지 같은 걸 마주한 느낌? 한쪽. 저는 영화들 중에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었던 상황이 파묘가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면은 정체를 알기 전에는 되게 엄청 무섭고 정체가 뭘까라는 거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데, 정체가 드러나면서부터 약간 그 무서움이 되게 사라지고 좀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판타지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는 계속 몰입을 하고 있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왜 왔을까가 되는데, 그 어떤 판타지에 대해서 몰입을 못 하시는 관객들부터는 야 저게 뭐야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영화관에서 느꼈던 건데, 저는 되게 엄청 몰입해서 쟤네들이 대체 왜 왔을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봤는데, 오히려 영화관에서는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쿠키 나오기 전에 끝날 때 관객들이 막 영화가 끝났다라는 감정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응? 이런 반응이었어요. 영화관 전체가 오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관에서 이런 비슷한 감정이 들었던 비슷한 관객분들의 리액션이 있었던 게, 저는 인셉션을 기억하는데, 그때도 팽이가 돌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팽이가 넘어지는지 계속 도는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끝나니까 관객들이 아이 이러면서 끝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번 이 호프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에? 이거 플러스? 음? 약간 이런 그 뭔가 어리둥절한 이게 제대로 끊는 게 맞나? 혹은 이게 뭐야? 라는 그 느낌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게 이제 미지의 생명체가 무엇인지 드러난 이후부터 누적된 의문이 끝나지 않고 영화가 종료되어 버린 그런 감정들이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냐 못 만들어졌냐, 뭐 서사가 좋으냐 나쁘냐, 사실 저는 서사를 되게 서사주의자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에 좋은 평을 주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 미즈의 생명체가 결국에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이들의 서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부재한 영화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좋은 점수로 주고 싶었던 거는, 일단 그 서사를 관객의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점,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괴물을 잡거나 괴물에게서부터 살아나거나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답답함을 관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가 진짜로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영화가 2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황정민이 마을에서 고생하는 것 뒤에 조인성이 산에서 고생하는 그 장면부터는, 그 외계인이 두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그 빠르게 쫓아가는 괴물 모드랑 이렇게 거대한 인간형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뭔가를 실제로 그 외계어로 말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만약에 이 외계인들이 인간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괴물 모드인 상태에서 물어뜯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조인성 가까이 가서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눈을 포커스를 해줄 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눈,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제가 느꼈던 거는, 마을에서는 황정민이 그 변태 역할을 했던 집에 외계인 총 쏴서 가둬놨던 그 아저씨, 어린 외계인과의 이야기가 어떻게 중첩되면서 저 거대한 외계인, 그 외계인이 조인성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하려는 거가 뭘까를, 이 황정민이 마을에서 겪고 있는 어린 외계인 시체를 만난 그 장면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좀 이제 영화 밖으로 확장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거나 소통을 해 보려고 하는 게 있나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소통을 안 해서 잘못했다라는 관점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화 초반부터 이 외계인들은 다 때려부십니다. 그들도 사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필요한 표현을 하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동일한 누가 선이다 악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답답함, 뭔가 한마디만 나눠보면 좋겠는데라는 거를 결국에는 이루지 않았다는 거. 뒤로 가서 그 알리시아 비칸데르랑 마이클 패스벤더가 이제 외계인 인간형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네들 언어로는 또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소통이라는 장치가 없는 생명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그 뒷부분에서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으로 갔을 때 기상천외한 정말 영화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 우주선이 떨어지잖아요. 그 우주선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두 외계인은 좌절하는 멘트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린 다시 나가야 된다라는 뭐 대사를 하는데 그건 자막으로 나오죠. 이것까지 다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제 스스로 생각했던 이 영화 호프에서의 외계인들의 서사는 산에서 조인성의 큐가 발견했던 우주선은 선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뒤에 그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로 떨어지는 그 우주선에서 먼저 출발한 선발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약간 피난민, 우주 피난민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구가 되게 만만한 별이라고 생각해서, 만만하다는 게 어떤 장악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존에 가능하다라는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 거대한 우주선은 이미 추락을 하고 있거나 문제가 생긴 상태였고, 그래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지구에서 뭔가 자리 잡을 터를 알아봐야 되는 계획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 왔는데 와서 뭔가 그 이 지구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막상 오자마자 그 어린 외계인이 그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외계인이 그 죽어버리는 사건이 가장 먼저 발생하면서 선발대가 이 지구를 관찰하고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에 그냥 그 계획이 다 박살나버린 그런 상황이 영화 호프의 스토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구에 대해서 뭔가 어떤 연구를 하기보다는 뭐 그게 복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그 어린 외계인, 시체가 된 어린 외계인을 찾기 위한 사투였을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그거에 집중하느라 정작 지구에 대해서 어떤 미리 소통을 한다거나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그들이 원래 거주하거나 이동하고 있었던 그 거대한 우주선이 이미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마주한 게 아닐까.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면서 좀 느끼는 건 아까도 제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소통의 부재가 주는 답답함이 영화의 오히려 숨겨진 메인 주제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외계인과 인간의 소통 부재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경찰들끼리도 어떤 그 통신수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도 뭔가 자꾸 말이 이상한 대로 핀트가 어긋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진단 말이죠. 애초에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던 어린 외계인을 그 총 쏴서 죽인 후에 자기 창고에 가둬놨던 그 변태라고 표현할게요. 그 변태와는 아예 정상적인 생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자꾸 사건을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쿠키가 나오는데 쿠키를 보고 느낀 거. 쿠키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냐면 그게 뭔가 뭐 2편을 생각했거나 아니면 멋있게 끝내기 위해서 그랬을지 목적은 모르겠지만 되게 허무하잖아요. 다 마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뭐 박살나고 죽을 사람이 너무 쉽게 죽고 그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조인성이 관객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도 괴물을 이겨내고 그 외계인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와 이겼다 하면서 갑자기 표지판에 부딪혀서 죽어버리잖아요. 괴물과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허무함 이거가 영화 내내 점철되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 한 명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걸로 딱 끝나면서 허무함이라는 주제까지 주는 거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 죽었다고 하니까
저는 또 그거 나름대로 좀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는 머리 긴 외계인 초반부에 이제 어쨌든 죽이는데 성공한 그 유조차 밑에 깔려서 죽죠. 그 외계인을 여의사분을 모셔와가지고 해부를 하는데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톱으로 썰어도 안 썰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는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뜩하다는 게 그전에는 괴물들의 외계인들의 묘사가 섬뜩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도 파괴자의 모습 같다라는 게 좀 화면에서 그려졌어요. 특히 그 전기톱으로 이렇게 막 할 때 피가 막 튀는데 그 여의사분이 막 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뭔가 그 피가 튀는 모습이 무섭다거나 불쾌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뭐랄까 테러리스트들이 뭔가 막 파괴하면서 이야 하면 소리 지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연출할 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좀 더 인간도 잔혹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좀 회수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거는 심장을 꺼내잖아요. 그 여의사분이. 그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게 영화 뒷부분에 가서 마이클 패스벤더가 자기 심장을 이제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랑 연결되는 장면일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재해서 그게 좀 아쉬웠고, 또 그 외계인 두 명이 마지막 부분에 서로 외계인의 언어로 소통을 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은 그 총 맞아서 시체가 된 외계인은 부활한다는 건가? 뭐 이런 의문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봤던 게 거기가 호프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호프가 사실 다 아시다시피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지역의 이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계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네들이 지구라는 지역에 정착하고 마침 그 지구라는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 이름도 희망이라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새 정착지에서 초반부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모순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영화 제목과 외계인들의 입장에서의 모순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외계인들 그 둘이 대화할 때는 뭐 그래도 우리는 뭐 가야 한다, 뭐 해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게 영화 제목과도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끼워 맞춰보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쿠키에서 그 조인성 형님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막 헉헉대면서 총 들고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인간들도 이게 막 호프라는 그 호프항이라는 마을이 박살이 났지만 인간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붙여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이고요. 몇 가지 뭐 짤막하게 더 덧붙여 보자면 일단 첫째로는 조인성 형님도 그렇고 정호연 배우님도 그렇고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포인트였어요. 실제로 이제 조인성 님이 말을 타면서 계속 뭔가 진행을 할 때 이제 다른 배우들의 역할에서 말 왜 저렇게 잘 타냐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정말 어쨌든 운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정말 운전을 잘하셨고, 정호연 배우는 그 차로 막 그렇게 드리프트 하는 게 이 액션의 실제감을 엄청 높여주는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그 대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행동에서 나오는 개그씬들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던 요소였고요. 결론은 이 감독님의 전 그 연출작이 곡성이었잖아요. 10년이 넘은 작품인데 곡성이 끝나고도, 곡성은 제가 이제 당시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봤는데 끝나고 곡성의 영화 러닝타임만큼이나 그거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서 이 곡성에 대한 얘기를 나눈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호프도 그 영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본 관객들끼리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